여러분은 제주 올레길 여행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대한민국 걷기 여행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제주 올레길은 2013년 119만 명의 여행객을 유치하며 인기의 정점을 찍은 이후 2016년 68만 명, 2019년 42만 명으로 이용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 수 대비 올레길 이용객 수의 비율을 보면 2013년 14%였던 수치가 2019년에 3.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여행객들한테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셈인데요. 2010년대 제주 관광의 폭발적인 양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한 뒤 국내의 수많은 지자체들로 하여금 무슨 길을 조성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일본 큐슈와 미야기현의 수출까지 되었던 제주 올레길이 어쩌다 지금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건지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유, 올레길 여행의 높은 심리적 진입 장벽.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어진 제주 올레길은 한 코스를 걷는데 최소 반나절이 필요합니다. 정말 작정하고 걸을 준비를 해온 사람들만 제대로 즐길 수 있죠. 짧은 휴가 일정에 맞춰 편히 쉬고자 하는 대다수의 여행객들의 입장에서는 올레길 여행에 대한 심리적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서 실시한 2020년 여행계획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 여행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을 동반하는 가족 여행의 경우 더더욱 올레길 여행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제주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대체제의 등장. 올레길이 초창기에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유명 관광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여행 방식에서 벗어나 제주의 원초적인 자연 환경과 시골 마을의 목가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0년 중반부터 관광지나 해안도로가 아닌 시골 마을 한가운데 소규모 상업시설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제주 시골의 오래된 빈집이나 폐공장 혹은 창고들이 마을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예쁜 카페, 식당, 독채 숙소 등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SNS 대중화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만들어졌죠. 사람들은 이제 예쁜 카페와 식당, 독채 숙소를 찾아 아무리 외진 시골 마을이라도 기꺼이 찾아갑니다. 굳이 하루 종일 고생하며 걷는 올레길이 아니어도 충분히 제주의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셈이죠. 세 번째 이유, 올레길 여행의 낮은 지역경제 기여도. 제주관광공사의 2018년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그리고 제주연구원의 2017년 제주 올레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의 내국인 관광객의 하루 평균 지출 경비가 1인당 13만 원인데 반해 올레길 이용자들은 하루 평균 1인당 7만 7천 원으로 40%나 적게 소비를 했습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마을 단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 기여 부분에서는 다른 항목들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올레길 이용자의 65%가 1인 여행객이다 보니 마을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광도 지역의 소득이 발생해야 하는 하나의 산업입니다.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만큼 마을 주민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야 바람직한 공정 여행이라 할 수 있겠죠. 올레길 여행객들이 더 과감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 단위 여행객들도 부담 없이 올레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네 번째 이유,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는 올레길. 2010년대 들어 올레길의 인기가 높아지고 제주살이가 유행하면서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그와 동시에 엄청난 규모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주도의 모든 관광 경제 지표는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무분별한 토지 개발이 시작되었다는 건데요. 요즘 제주 해안가를 다니다 보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대규모 상업단지와 타운하우스, 그리고 짓담한 건물들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에서 실시한 제주 여행계획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 활동으로 제주의 자연경관 감상을 뽑았는데요. 올레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즐기고 싶지 대규모 숙박단지와 타운하우스를 보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섯 번째 이유, 이제는 너무나 많아진 무슨 길과 스탬프 투어. 처음 올레길이 생겼을 때 스탬프와 여권 시스템을 도입한 건 정말 신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저기서 하면 우리도 한다 마인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관광산업 전체에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안 벽화마을, 무슨 길, 스탬프 투어, 출렁다리가 인기라며 지자체들마다 경쟁하듯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 똑같은 관광상품을 만들었죠. 이러면 초기에는 사람이 좀 몰릴 수 있어도 금방 식상해져서 장기적인 방문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 아이템 자체도 머지않아 유행에서 뒤처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유사품이 생겨난 올레길은 이제 더 이상 제주도를 상징하는 고유의 여행 컨텐츠라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한때 유행했던 옛날 여행 방식으로 인식되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아요. 제주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낸 저는 성인이 되어 육지로 넘어와 관광을 전공한 뒤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지금은 여행 크리에이터로 살고 있습니다. 제주에 대해 누구보다도 큰 애정을 갖고 다양한 제주 여행 컨텐츠를 다루면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제주 여행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항상 고민합니다. 26개의 올레길은 어쩌면 제주가 가진 가장 큰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환경에 주는 부담은 최소화하고 여행객들은 제주의 자연을 만끽하고 지역 주민들은 정당한 경제 효과를 누리는 이상적인 관광 모델로서의 잠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후 시대의 언택트 힐링 여행 스타일을 주도하면서 관광객들을 제주 전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부담 없이 올레길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꼭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코스를 완주해야만 제대로 된 올레길 여행이 아니라 본인의 여행 스케줄과 몸 상태에 맞춰 선택적으로 30분이든 1시간이든 올레길을 가볍게 걸어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올레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